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트럼프가 주말에 걸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을 상으로는 10%의 관세를 매기면서 프리장에서 S&P 500은 마이너스 2%,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2.6%가 하락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테슬라의 경우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6%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면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예고를 했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펀더멘탈적으로 잘 인지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관세라는 것이 수입 과정에서 가격이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테슬라 자동차는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서 관세의 타격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를 상으로 10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우선 24년 기준으로 약 4만 8천 대 정도의 자동차만 캐나다에서 팔렸기 때문에 피해 비중은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냥 테슬라가 피해가 적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캐나다 측에서 테슬라를 상으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면은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한 테슬라를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고요. 독일에서 잡히는 관세는 6.1%이기 때문에 관세에 따른 피해를 상당 부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관세라는 이슈 자체가 펀더멘탈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멤버십 분들과 유튜브에도 제가 테슬라의 주가가 펀더멘탈적으로 괴리감이 있다는 분석을 공유드렸던 것처럼 24년 4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25년 1분기와 2분기의 컨센이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주가를 의미하는 남색 또는 25년 2분기의 어닝 퍼셰어의 컨센이 다시 상승으로 수정되는 것 중 결국 어딘가 쪽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드렸는데, 결국 관세가 촉매제가 돼서 테슬라가 하락하게 되었고요. 주가가 하향 조정된 여기 어닝 퍼셰어의 이러한 흐름으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적에서 일단 펀더멘탈을 뒷받쳐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하락해도 이상할 게 없었던 상태에서 관세라는 이유가 그냥 주가 하락에 보탬이 된 것뿐인 것입니다. 제가 주식을 추매하는 기준 중 하나는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과매도를 보여줄 때이지 과매수를 보여줄 때는 아닌데요. 24년 4분기 실적이 이렇게 명확하게 안 좋았고, 실제로 월가에서는 25년 2분기의 컨센을 이렇게 하향 조정시켰는데 어닝콜에서 주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줌에 따라서 주가가 부양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원칙에 따라서 추매를 하지 않고 조심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빨간색의 지점보다 더 아래로 하락한다면 테슬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 대비해서는 과매도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지표 또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매일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으니 동일한 상관계에 있는 주가 또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뒤따라올 수 있으므로 경고를 드리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드린 것인데, 결국 결과적으로 그 흐름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행 지표를 기준으로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할지 아니면 홀딩할지를 판단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매번 이어나가고 있기에 무분별하게 평단가를 올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섹터별 수급 현황을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관세라는 하나의 촉매제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식이 선행지표인 펀더멘탈 지표들에게 수렴하게 됨에 따라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수급 지표상 여기 테슬라는 가장 강함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 약함을 향해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로이든 아니면 이런 경로이든 어떤 경로이든 될 수가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테슬라 상으로 그래도 비중 있게 매수하는 구간은 교집합적으로 많은 지표들이 테슬라가 충분히 하락했을 때를 가리킬 때입니다. 이번 하락으로 테슬라는 아마 여기 가장 강함으로 가지 않고 수급이 가장 약한 여기 가장 약함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 이 구간은 단기적 고점이고요. 여기 이쪽 구간은 단기적 저점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 테슬라가 가장 약함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갬마 스키즈에 트리거를 줄 수 있는 지표인 콜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69 이상일 때는 매우 높기 때문에 갬마스키즈가 발동되기 쉽지 않기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콜옵션 프리미엄이 여기 이렇게 50대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번에 54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번 하락으로 40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콜옵션 프리미엄이 40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콜옵션을 살 때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 비용이 그만큼 저렴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호재만으로도 콜옵션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갬마스키즈와 함께 주가를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콜옵션 프리미엄이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며 다시 돌아와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과매수일 때보다 과매도일 때 매수한 것을 선호하는데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펀더멘탈에 준하는 쪽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수렴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추미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공유드린 지표들이 대부분이 교집합적으로 과매도를 가리킬 때가 되는 것으로 그때가 바로 추미하기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프리장에서의 하락은 제가 방금 보고 있는 지표에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 상으로 오늘 밤과 내일 아침에 전부 다 반영이 되었을 때 그때 현재 시장 경우 또 흐름을 공유드리면서 안전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테슬라를 추미하게 된다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멤버십 분들 상으로 대응 내역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으니 혹시라도 함께 안전하게 대응하면서 투자하기를 희망하신다면은 여기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오히려 저렴하게 추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매크로 지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적인 흐름에 있어서 봐야 하는 것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뭐냐면 특히나 캐나다를 상으로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원유를 가솔린이나 중유, 항공유 등으로 정제하는 미국의 정제소 대부분은 캐나다의 헤비오일을 사용하게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제소는 10% 관세 잡힌 가격 그대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원유 재고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장 낮은 수치를 거의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있는 것이라도 최대한 사용해서 피해를 줄여야 하는 상태이니 유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년 4분기 기준으로 유가는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65달러에서 70달러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 왔다면은 25년 1분기 기준으로는 지금 거의 70달러에서 75달러 영역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Second Year Inflation swap의 수치는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더 불을 붙일수록 인플레이션 swap의 수치는 올라가고요. 다행히도 가장 최근 CPI에서 근원 CPI가 컨센 대비해서 낮게 나오면서 올해 금리 인하가 1회에서 다시 2회로 올라가게 되면서 10년 국채금리는 상승을 멈추게 되었는데 이번 관세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상승하는 쪽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의 횟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남색은 10년 국채금리이고 빨간 색깔은 연준의 기준금리 중간값을 의미하는데 10년 국채금리에서 기준금리의 중간값을 뺐을 때 나오는 스프레드는 지금 여기 이렇게 0.123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평균적으로 가려면은 최소 2%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요. 2%까지 올라가려면은 10년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거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Fed Funds Mid Rate가 내려갔을 때 그때 비로소 1에서 2%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근원 CPI가 낮게 나오면서 25년 금리 인하의 전망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스프레드는 나중에는 1%까지 올라갈 것이니 10년 국채금리가 오를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최근 10년 국채금리는 조정을 받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될수록 금리 인하는 다시 2회에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여기 이 스프레드가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10년 국채금리의 상승밖에는 없으며 10년 국채금리의 상승은 곧 증시의 조정이니 유가를 유의 깊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세는 여러가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 관세 수혜주 또한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관세 수혜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첫날인지라 지금 프리장에서는 벌써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만약 트레이딩 하시기를 희망하신다면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테슬라 관련된 더 자세한 분석은 오늘 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텔레그램에서 테슬라 미드나잇 업데이트를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